현장에서 본 가장 아쉬운 사례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않은 채로 공사가 끝났다고 점유를 포기한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공사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거기에 점유를 풀지 말고 있어야지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못 받아 고통받는 우리 건설 수급 사업자님들께 의외로 놓치기 쉬운 강력한 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치권 행사입니다. 이를 판례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를 가지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전문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주자들로부터 7세대의 다세대 주택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창호 및 기타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는데 건설회사가 하도급 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신축된 다세대 주택 중 1세대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1세대의 점유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주택 소유자인 발주자에게 7세대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첫 번째, 원사업자가 자기에게 유치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인 당신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점유하고 있는 한 세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은 7세대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한 세대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대금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이 맞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유치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사업자가 유치권을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해서 내 유치권을 행사하면 되니까 우리 사장님의 유치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권은 행사 시점에 실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점유가 불법적으로 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한 세대에 대해서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발주자한테 보낸 나머지 6세대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한편 피담보채권은 유치권 행사를 한 한 세대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대금뿐이 아니라 전체 세대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대금 전부입니다. 그래서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전부를 받기 전까지는 소유자 등에게 점유하고 있는 한 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지 않고 점유를 이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자가 유치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없고 그래서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치권은 변제를 강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공사채권과 관련한 유치권 행사의 요건은 1. 타인 소유 건물이어야 하고요. 2. 피담보채권은 대상물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며 그러니까 공사대금채권은 그 건물과 관련성이 인정이 되지만 공사에 사용된 자재공급채권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4. 채권자가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접 점유뿐만이 아니라 간접 점유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 점유의 개시는 합법적이어야 되며 만약에 점유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점유하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본건에서 쟁점은 바로 4번이죠. 점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6세대에 대해서는 창호와 기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점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세대에 대해서는 아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점유를 상실한 다음 다시 재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재점유를 허용하지 않는 한 또는 재점유할 권한이 있지 않는 한 재점유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세대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7세대 전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전부입니다. 왜냐? 대법원은 민법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물론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으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그 각 부분으로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또는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 공사를 완성한 다음 하수구분이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만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한 모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치권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꼭 행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드린다면 공사대금을 다 받기 전에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점유를 원사업자나 발주자한테 주면 안 됩니다.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거기에 점유를 풀지 말고 있어야지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 가장 아쉬운 사례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채로 공사가 끝났다고 점유를 포기한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점유를 넘기지 마시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